전단에 확인을 받아서 오늘 무대에 있는 게스트는 마스크를 벗고 네,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5분이나 무대에 자리해주셔서 무대가 아주 꽉 차고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셨을 5분인데요. 이준익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와 소개 말씀 먼저 들려주시고 시작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 이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울버에서 차유 역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버에서 재현 역을 맡은 신혁입니다. 네, 요도에서 세일인 역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네, 닥터 K 역할을 한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윤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정원 배우님은 오늘 처음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객석에서 같이 보셨으니까 처음 보시고 오늘 좀 어떠셨는지 소감 이정원 배우님 먼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첫 공개된 거를 오늘 저 뒤쪽에서 제가 봤거든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미동도 없이 이야기 이렇게 흡입돼서 보시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큰 화면에서 이런 모든 즐거움이 있네요. 정말. 네. 네,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마 지금 뭐 사진 찍으시는 열기가 엄청난데 오늘 배우분들 감독님께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한 가지 정도 드리고 객석 질문 많이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어떤 질문 주실지 좀 미리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감독님, 이준익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을 굳이 어떤 시간대로 타임라인으로 나눠본다고 하면 따지자면 미래보다는 과거, 역사 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욘더는 미래를 향하는 SF적인 상상력에 또 첫 정통 멜로드라마에 가까운 주제에 도전하셨다는 점에서 또 시리즈물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감독님의 어떤 분기점이라고도 한번 감히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욘더의 어떤 점이 감독님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 원작 소설 굿바이 연도는 책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꽤 오래된 작품이죠. 최근에는 뭐 여러 OTT에서 미래 SF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외국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데 이 원작 소설은 그보다 앞서서 10년 전에 이런 세계관을 보여줬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요. 그래서 그 10년 전쯤에 이걸 영화로 하려고 시나리오를 한번 시도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때 덮어두고 다른 영화를 여러 개 막 찍다가 자산업을 하고 나서 문득 이거 과거의 역사 속에 어떤 안타까운 그 운명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계속 찍어오다가 미래의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영화로 만드는 과정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저 스스로 찾아보려고 이걸 시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우분 네 분께 드릴 질문은 객석에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직접 전달 드릴 텐데요. 손 들어주실까요? 수요도 제가 좀 한번 살펴볼 겸.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기 모자 쓰신 분, 네, 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기를 보면서 그 바이앤바이에서 보여주는 그 세상과 그리고 현실 세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조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현실 세계랑 그리고 연기하실 때 그쪽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좀 갭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눈빛, 말투, 그 공개 하나까지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연기하면서 어떤 차이를 두고서 연기를 다들 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특히 한지민 배우님, 정진영 배우님이 답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먼저.
재현이 대답해야 되는 연기 아니었나? 오히려 관찰자인 재현의 말이 더 정확할까요? 저는 뭐 관객분들의 입장과 비슷하겠죠. 처음 알고 싶고 혼란스럽고 궁금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관객분들이 재현의 감정을 보면 팔로우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작품이어서 이유가 정말 이렇게 또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가 결론을 내린 건 이제 재현이가 반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연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원래 이유처럼 안 하려고 한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또 그게 너무 막 AI스럽거나 가짜 인물처럼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현이가 혼란스러워야 된다면 약간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느낌으로 모든 포커스는 이제 재현이의 반응 쪽에 맞춰서 제가 연기를 하려고 감독님과 얘기해서 거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신하균 배우님의 어떤 반응이나 리액션에 따라 좀 달라진 부분도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나 여기 있어 이런 거 다 혼자 찍어가지고요. 따로 찍어가지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상 재현의 감정 이렇게 명확하게 다 읽어낼 수 있게 써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그냥 대사들만 많이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든 건 다 재현의 반응에 맞춰서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정진영 배우님 어떠세요? 이 닥터 K와 딸을 잃은 뇌과학자 사이에도 진짜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사는 죽은 실제 사람이고 닥터 K는 오늘 보신 것까지는 AI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 요 역을 할 때 감독님이랑 이야기한 것이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 공통점이 있을 거고 그러나 다른 존재니까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그 간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독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저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도 에너지와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상당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철학적인 영역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쪽에서 또 두 분 정도 아까 손 들어 주셨었는데요. 다시 손 한번 들어가 주실까요? 네, 빨간색 니트. 저의 가족이나 지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감정들이 극적으로 되게 치닫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덤덤하게 감정을 연기해 주셔가지고 혹시 그런 아내분을 떠나 보내실 때 어떤 감정을 연기를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덤덤했나요? 그런 슬픔 속의 덤덤함?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일반화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정 속에서는 좀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아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감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엎드려서 아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는 감정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질문 주신 내용처럼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상의하고 준비해온 결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또 관객들은 할 수 있게끔 연기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연달아서 신하균 배우님 만약에 이 드라마는 워낙에 근미래를 다루고 있고 누구에게는 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정말 과학적인 기술력이 가능해진다면 그런 상상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배우님께서 이런 상황 안에 처한다면 내 기억을 맡기거나 혹은 기억을 맡긴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거나 하실 것 같으세요? 실제로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그 시대에 제가 살고 있으면 모를까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뒤쪽으로 한번 가보. 뭔가 처음에 살아있는 이유를 봤을 때는 분명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확실히 느껴져요.
그 조금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아요, 재현이. 근데 그 부분도 혹시 사랑의 일부의 표현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두려움이 더 컸던 재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 그런 상황을 처음 접해서 사실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뭐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믿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아직 절반밖에 지금 공개가 안 됐지만 후반부 갈수록 그 이후에 그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일단 저 후반부를 다 보세요. 이후에 초대에 응하게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용더 장면들은 프로덕션 비하인드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를테면 처음 재현이 이후랑 만날 때 이렇게 어떤 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찍을 때 실제 촬영 환경은 좀 어떠했는지 배우님들이 어디까지 뭔가 실존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디까지 상상하면서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CG인 듯 CG 아닌 것이 있고 CG 아닌 듯 CG인 곳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씬으로 설명하자면 잠수교 나오죠. 잠수교가 CG거든요. 걸어갈 때 또 돌아서서 반딧불이 반짝이면서 누군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거 다 저 경기도 이천 어디 벌판에서 둘이 정말요? 직접 가셨을 법도 한데. 그리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저기 한강변을 보면서 누구나 자기 혼자 힘으로는 닿지 못하는 문제 하나 있는데 그런 대사는 주차장에서 찍었나 우리가? 그렇지. 주차장에서 찍었어요. 세트장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CG예요. 근데 아무 CG 못 느끼겠죠. 네. 어떤 분들이 야, 그 잠수교에서 어떻게 그 많은 차를 막고 찍었대? 그런 CGT가 안 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공이 CGT가 나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 우리 스태프들이 그 정도로 아주 실력이 높습니다. 예. CG가 아닌 것 같은 장면에서 오히려 CG를 썼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후와 재현이 처음 용단에서 만나는 장면은 실제 숲속에서 두 분 찍으신 건가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잣나무 숲에서 찍었죠. 근데 들어가는 장면은 또 그것도 주차장에서 찍었나? 세트에서. 네. 역시 SF라 여러 가지 프로덕션들이 뒤섞여 있는 이 부분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은 배우님의 이번 작품에서의 비주얼 상당히 새롭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번에는 외양, 헤어나 분장, 의상 면에서 전부 굉장히 컨셉추얼하고 좀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아마 배우님도 굉장히 즐기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직접 아이디어를 더한 부분도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제 아이디어가 들어간 데는 없고요. 그 뭐 눈에 이렇게 특이한 분장이라든가 그게 제가 먼저 했는데 어떤 가수가 먼저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게 좀 삭감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다 감독님하고 또 우리 미술팀들이 다 고민해서 한 거고요. 제일 많이 인물을 만들 때 들었던 지적은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신비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세계로 소개를 할 때 감독님이 계속 좋은 사항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오늘 보면서 어떤 그런 가드라인을 받아서 좀 표현했던 것이 저한테도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이렌을 연기하는 동안 본인도 모르게 말이 조금씩 빨라지셔서 약간 늦춰주신 걸까요, 감독님께서? 제가 평소에 말이 좀 빨라요. 지금 들으셔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객석 질문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이쪽 열, 왼쪽 열
만약 드라마처럼 실제로 감독님과 배우님들에게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해요. 뭐 저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신다고요? 왜냐면 모험이잖아요. 무엇이든 안 해보면 해봐야죠. 후회하죠. 연출자셔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러면 정진영 배우님께서도 또 이 연출자로서의 면모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가겠다이신가요? 어떠세요? 저도 가요. 그러면은 신하균 배우님은 겁이 많으셔서 안 가시려나요? 아니 갔다 올 수 있으면 가고요. 못 오면 안 가죠. 어떠세요? 한지민 배우님 이 저도 정도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라고. 제 MBTI가 똑같거든요. 혹시 질문자님 다시 돌아오는 설정인가요? 네, 돌아오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살만 올 수 있다면 너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약간 MBTI를 정말 엿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네, 또 이쪽에서 손 많이 들어주셨어요. 두 분이 너무 동시에 들어주셔서 네, 흔들어 주신 분. 네, 네, 계속 손 한번 들어봐 주실게요. 네. 일단 몰입감 있게 굉장히 잘 봤고 한지민 배우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감독님께 이제 그 연도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우님들께는 이 작품을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느낌이 색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였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목은 소설 원작 굿바이 연도인데 굿바이 빼고 그냥 연도고 연도는 비욘드 저편에서 비 빼고 연도 그 꽃이죠. 여기 설정을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인데 저 세상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네. 네, 배우님들 어떻게 용더 함께 하시게 되었는지 어떤 면에서 결심하셨는지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진짜 여러 감정 질문들이 많이 없고 진짜 심플하게 대사들만 있어서 사실 되게 오묘하고 심오하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냥 멜로인가 하고 SF인가 하고 가볍게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 대사들이 주는 그 울림이나 깊이가 굉장히 달라서 과연 감독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연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진짜 빨리 만나 뵈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작품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읽기도 전에 감독님 작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감독님과 작업한 너무 많은 배우분들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그 작업하는 시간 내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 동안 저도 그 행복하고 싶어서 일단 감독님 작품이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미팅한 후에는 더 연도 안에 이유를 제가 뭔가 채워갈 수 있는 재미가 굉장히 있겠다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하균 배우님은요? 네, 상당히 독특하고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또 이렇게 내릴 수가 있구나. 또 더불어서 이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 생각이 들었고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어떻게 연출할지도 너무 궁금했고 같이 참여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정은 배우님, 정지영 배우님 이미 함께 하신 분들이라 더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 전 작품이 사극이었다가 갑자기 감독님이 SF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작품을 만드실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부제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재현이라고 친다면 그것들을 보는 관객분들이 아마 가보지, 빨리 가봐서 만나보지 저렇게 의심을 많이 할까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촉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오늘 보면서도 감독님이
그런 의도를 분명히 내포하시고 작품을 만들어서 이 몰입감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지영 배우님. 네, 저는 이준익 감독님하고 사실 많은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책을 주시면은 제가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공격만 하고 품집만 잡고. 그런데 이번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굉장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만든 영화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똘끼가 있어요. 생님이랑 달리. 전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좋아요.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한지민 배우님이 이상한 사람 있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전 좀 궁금한 게 이준익 감독님께서 정진영 배우님을 이제 어떤 피사체로서 배우로서 바라보실 때 뭔가 또 왕의 초상으로 느끼시나 봐요. 왕의 남자의 왕이라든지 이번에도 어떤 굉장히 좀 제왕적인 바이앤바이라는 독특한 회사의 수장 역할을 맡기셨는데 어떤 면모 때문일까요? 왕으로 보여요, 내가 지금 자기 말 지금 내가 답을 찾았어. 네, 궁금합니다. 또 깜짝 놀랐어. 저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 왕의 상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로운 그래서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자선호보에서도 뭐 정조, 또 왕의 남자에서 왕, 또 닥터케이 여기서 또 장진호 박사 흔들리는 사람. 지금 발견했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표현 동의하시는지요, 정진영 배우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정말 흔들려요. 그게 느껴집니다. 결핍의 인간을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화나 그러니까 드라마나 소설이나 문학에서 보는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결핍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용더 인물들을 다 압축해서 전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객석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손 들어주실까요? 다시 이제 가운데로 돌아와서 가장 왼쪽 줄.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이준익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는 너무 탄탄하게 감정적으로 배우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나왔겠지만 아무래도 가상현실을 평면 스크린에 담다 보니까 조금 이걸 어떻게 디렉팅하셨는지, 이거 하실 때 좀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는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노하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VR 바이앤바이라는 그 설정은 이게 요즘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VR의 세상이잖아요. 버추얼 리얼리티. 저 공간은 이제 우리는 그 디바이스를 쓰고 입체 속의 자기 존재와 어떤 대상과의 교감을 전자적으로 하는 건데 영화적으로는 사실 그거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게임으로 그걸 즐길 수 있지만 그래서 바이앤바이에 그 진입하는 그 까만 방 있죠. 세이렌이 어떤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한번 하면 쓱 화면이 딱 바뀌는 거. 이건 아마 영화적 상상력 같아요. 제가 하도 영화를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전면에 큰 스크린이 VR 공간을 대신하는 어떤 공간으로 재현이 이유를 마주보게 하면은 설정적으로는 사실 좀 무리가 있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내가 맞닿는 감정이 있으면 그런 장치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그 교감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관객도 같이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런 좀 이렇게 약간 계산을 해서 바이앤바이라는 공간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잣나무 숲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잠수교가 나오고 4부 가면 이제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앤바이에 3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할 때마다 그 VR의 공간을 체험하는 재현과 그 안에서 교감하는 이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부째 가서 이거 다 얘기했죠. 이것도 그런 게 나와요. 이것도 VR이라기보다는 마치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이제 영화적으로 운영한 거죠, 사실. 너무 많이 말하면 다친 거예요. 5화까지 살짝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저희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분을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좀 오른편에 지금 손 이렇게 높이 들고 계신 뒷자리에 지금 돌아보신 분이요. 네, 맞습니다. 네. 작품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준익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사후세계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없었어가지고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태도를 가져보려고 찍어봤어요. 네, 크게 바꾼 건 없지만 우리는 항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또 많은 영화를 찍기도 하고요. 하지만 죽음을 한번 대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나는 거예요. 영화적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것이고 과거에 흔들렸던 삶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선명해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있지만 어쩌면 죽은 자의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화도 같이 했거든요. 네. 정진영 배우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영화예요. 얘기하라고요? 감독님 말씀 마무리하시죠. 이게 막 철학적이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려웠습니까, 영화? 쉽죠? 예. 철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왜 사니? 왜 이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 나 이렇게 살아? 될 거야? 명쾌합니다. 이 영화의 어떤 장르나 독법을 제시하는 건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처음에 물론 시나리오를 봤지만 저는 어제 보면서 야, 이건 지독한 멜로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저 부부의 사랑이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있고 사랑 때문에 죽음을 해석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네 분께 공통으로 아주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욘더가 연기에 대한 시도 면에서나 혹은 이준익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외산이 같은 어떤 인생에 대한 생각 면에서나 네 분의 배우님께 남긴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지민 배우님도 간략하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처음 읽을 때부터 만약에 내가 재현이라면,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끊임없이 저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보게 됐었는데 이 작품을 마무리하면서는 관객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진짜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좀 명쾌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삶, 죽음,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의 남은 생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간 동안 그런 기준, 길잡이가 좀 되어주는 느낌이에요. 네. 네, 저도 큰 공부를 하고요. 해답을 내리지 못하지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주 큰 유혹일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연도에 가 있으면 가고 싶은 욕도 많이 느낄 텐데 또 천국에 나가는 만이 있으면 또 삶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던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매력적인 감독님과 매력적인 배우들과 함께했던 정말로 신나는 촬영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제 저도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작품 보시면서 즐거운 마음, 여러모로 즐거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5분 마지막으로 또 끝인사, 또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올까요? 네. 다 했는데 뭐 건강하시고요. 사실 이게 조그만 화면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런 작품인데 큰 화면에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얼핏 듣기로는 야,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도 같고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계 처음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부산영화제에서 봤습니다. 저 처음 참석했고요. 큰 화면으로 함께 봐서 너무 좋고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이곳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제 통해서 큰 화면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마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부터 2주 간격으로 다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뭐 사운드가 좀 안 좋아서 못 들은 대사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곡 씹어보면 더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작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뜻깊은 시간 저희 작품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감독님이나 저희 배우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큰 울림과 좀 묵직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세요. 어제는 많이 떨렸었는데 오늘도 많이 떨립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살죠. 그 같이 사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내가 존재하고 내 기억 속에 그가 존재하고 그런 좋은 관계와 좋은 기억 속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을 재밌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최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산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넌도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질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도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관객분들은 게스트분들 퇴장 후에 별도로 퇴장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영관 바깥에서 게스트와의 직접 접촉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